저희 반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으로 인해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항상 억울해. 전 제 잘못 아니고요. 얘가 먼저 그래서 그런 거고요. 나는 내가 왜 잘못한지 모르겠고.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울 때는 억울해서 우는 거였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학기 끝날 때쯤에 또 그 아이가 갈등이 발생을 해서 저랑 상담을 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요? 네. 원래 그런 행동을 했어도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고 항상 억울했던 아이가 네. 이제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냐.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네.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셨던 말은 지원아 너는 이게 제 책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듣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어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네. 매일매일 드리고 싶은 어른이시죠. 인스타그램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알고리즘으로 보셨을 이 영상. 선생님이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을 3가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는 남을 높여줄 줄 알아. 같이 게임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잘하네? 그러면 기범이 대단한데 현서 완전 잘해! 이런 식으로 남을 칭찬해줄 줄 알아요. 남을 칭찬해주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남을 칭찬해주면서 나도 같이 높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인 거지. 두 번째는 남을 험담하지 않아요. 남한테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시선을 나한테 집중하면서 나를 키워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험담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뜻한 말, 초등교재 아침조회 영상으로 약 24만 명 맞나요? 네. 24만 명의 팔로워분들께 큰 공감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작가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작가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연예인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들떠서 왔는데요. 이번에 책 출간하셨잖아요. 네.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 정말 좋더라고요. 네. 저희 딸도 이 책을 보면서 그냥 한 번에 후루룩 읽더니 자기 너무 좋대요. 그랬더니 한 번 더 후루룩 읽고 오늘 선생님 뵈러 간다고 하니까 저도 맞아요. 그런 편지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아침조회 영상을 만드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전달하신 계기가 있다면 제가 아이들을 맡고 1년 동안 보지만 하루 동안에도 아이들 이름을 모두 불러주지 못하고 끝날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한 명의 이름 불러주고 싶다. 이름이 더 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 인사를 먼저 시작했어요. 9시 10분부터 읽으시야 시작하거든요. 9시에 되면 아이들 한 명씩 돌면서 안녕 악수할 때도 있고 하이파이브 할 때도 있고 사랑합니다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아이들의 하루의 텐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네, 선생님 내 이름 불러주고 나랑 인사를 하고 시작했어 하는 그 소속감을 먼저 느끼게 해주면서 먼저 계속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다가 이 아침 시간 조금 더 특별하게 사용을 해봐야겠다.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나 인간관계 스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침에 해주면 달라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틈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침에 좀 비몽사몽할 때도 있고 맞아요. 비 오는 날도 컨디션도 안 좋고 할 때도 있는데 제가 10분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져 있거든요. 이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귀하게 사용해야겠다.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내가 더 위로가 된다, 음. 위안이 된다, 그쵸? 네. 그래서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초등 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선생님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반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학생으로 인해서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항상 억울해. 전 제 잘못 아니고요. 얘가 먼저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친구의 감정이 어떨 것 같냐 물으면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고 나는 내가 왜 잘못한지 모르겠고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울 때는 억울해서 우는 거였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학기 끝날 때쯤에 또 그 아이가 갈등이 발생을 해서 저랑 상담을 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 라고 물어보니까 내 자신한테 실망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게 속상하대요. 정말요? 네.
원래 그런 행동을 했어도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고 항상 억울했던 아이가 네. 이제 그 눈물의 의미가 달라진 거잖아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하는 눈물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가 있냐. 이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네. 물으니까 선생님이 아침마다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 아이가 그 아침에 10분 듣는 이야기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와. 한 사람의 변화가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인 거죠. 너무 저도 진짜 온몸에 지금 소름이 돋았어요. 그쵸. 네. 저도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계속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진심과 교육이 통한 것 같아서 저도 참 보람이 되는 순간이었죠. 와, 말이 뭐가 그렇게 힘이 있겠어? 이런 생각 많이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하루 이틀 한다고 이게 뭐가 중요할까? 그런 경험을 하시면은 정말 생각이 확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갈등 많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저 선생님 반 아이들은 싸울까 안 싸울까 이거 똑같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주로 반에서 갈등 겪는 아이들의 그 이유나 다툼의 원인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아이들이 처음에 성장 과정에서 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점점 타인을 배려하게 되고 어. 생각하게 되는 능력이 발달하잖아요. 네. 근데 주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은 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다 탈피하지 못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네. 이런 느낌인데 자기 입장이 중요한 거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보기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의 감정이 어떤 거고 그런 거를 모르는 거여서 좀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수업 시간이 있어요. 언젠가요? 언제 있을 것 같으세요? 체육? 맞아. 체육 시간인데 네. 체육 시간에 제가 보다 보니까 딱 특징이 5가지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정말요? 네. 첫 번째는 운동을 잘하면서 네. 다른 애들한테도 으쌰으쌰 해주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아이들은 진짜 최상이죠. 너무 멋진데요? 멋지고 네. 애들이 존경해요. 얘랑 얘랑 같은 팀 하고 싶어하고. 근데 두 번째는 네. 잘하는데 핀잔 주는. 그러니까 못하는 내가 애들. 잘하니까 못하는 애들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 그렇게 안 되지. 막 화가 나요. 네. 근데 자기가 뭐 팀을 다 캐리하고 하지만 다른 애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못하면 쟤한테 뭐라고 소리 들을 것 같고. 응. 좀 무서워지고 부담되고 그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는 못하는데 팀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어요. 괜찮아. 야, 나도 못해. 그래. 오히려 애들은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부담 없고 네. 즐겁게 즐길 수 있고 같이 으쌰으쌰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네 번째는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못하는데? 자기도 못하는데 힘든 줘. 그러니까 그럴 때 더 막 갈등이 네. 확 발생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잖아. 너도 방금 실수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너 진짜 이기적이네 하면서 그럴 때는 막 반응이 네. 격해지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아예 안 하는 애. 참여를 안 하는 아이. 이렇게 5가지로 저는 모든 아이들이 겪을 때마다 네, 분류가 그러네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육이 경쟁 활동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날것의 목소리 그대로. 네, 그래서 저는 더 체육 시간을 유심히 봐요. 아이들의 말 하나하나. 역전이라는 게 그 체육 시간의 묘미인데 지고 있으면 망했어 하면 옆에 친구들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망했다. 야, 하지 말고 포기해. 이래요. 근데 그 한마디가 순식간에 분위기를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교사가 계속 제지를 해야 돼요. 또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 불러서 하지 말라고. 처음에 3, 4월 달에 그런 작업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체육 시간이 돼도.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주죠. 우리가 서로 배우는 과정인 거고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면 아이들도 지더라도 처음에는 우리 못했어 이랬던 애들도 괜찮아 즐거우면 됐지 애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말이 아이들의 말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아이들의 말이 되듯이 담임교사의 말이 아이들의 말로 심겨지는 게 전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체육 시간 특히 예쁘게 이야기를 한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제가 칭찬을 해주죠. 누가 친구가 못하고 있는데 괜찮아 파이팅 그냥 즐겨 이런 말을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감명이 깊었다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제가 이야기해준 게 거의 명예의 아, 전당이거든요. 네. 나도 저기에 오르고 싶다. 이름을 불리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을 먹어서라도 더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래야 이게 우리 반의 분위기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칭찬받는 애들 시기하기보다 같이 박수 쳐줘요. 맞아,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네, 그러면서 그게 분위기가 되니까 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저는 릴스를 보면서 사실 그 생각도 했거든요. 저렇게 누군가가 이름이 불려서 네. 칭찬을 받으면 다른 애들 실제 마음은 어떨까?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시기가 아니라 네. 같이 응원을 해주게 된다는 맞아요. 거. 같이 격려하는 문화. 그리고 또 그런 명예의 전당시에 또 골고루 하려고 하죠. 그러시겠죠. 네.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셨던 뭐 계기가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너무 거창한 계기는 없고요. 사실 교대가 가고 싶었어요. 제가 춤추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아해요. 제 친오빠가 먼저 춘천교대를 갔는데 그 음악교육과에 갔거든요. 저도 음악교육과에 진학을 했는데 친오빠가 대학교 과제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동영상 찍어서 저 보여줬는데 대학교 가면 레포트만 쓰는 줄 알았지. 이런 춤추는 거를 줄 하는 몰랐네. 대학교가 있다고? 교대라면 난 가야겠다. 교대가 이제 들어가기 제 성적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한 만큼 교대 가서도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 와, 이 길이 내 길이다 싶더라고요. 그 현장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들이 엮어내신 책을 읽었는데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오늘 꼭 여쭤봐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어떤 말을 듣고 자라셨을까? 부모님께 또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마 분명히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우선은 두 분의 역할이 확실히 다르신데 아빠는 딸이라고 예뻐는 하지만 네. 중립적이어서 단호할 땐 단호하시고 오. 저희 어머니는 오. 완전 제 편. 요목조목 칭찬해주세요, 어머니는. 오. 그래서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 어땠어요? 봤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네, 아직도. 그런 마음이어서 파일이 나오자마자 엄마 바로 보내거든요. 책 나오기도 전에. 어때요? 이러고 피드백이 기다려지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엄마의 영향이 컸어요. 어머니랑 1대1로 교환일기도 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3명을 다 해주신 거죠. 오빠, 언니,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다 그 편지를 써주고 엄마의 답장 받고 싶어서 또 꾸깃꾸깃 쓰고 그렇게 3명을 다 해주시고 엄마도 맞벌이를 하셔서 일을 나가시는데 점심시간 잠깐 집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거실에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그 화이트보드에 또 편지를 쓰고 가시고 요리도 어머니께서 손수 피자 구워주시고 치킨 튀겨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일하시면서 진짜. 요리해주시고 편지 써주시고 예정으로 칭찬을 다 해주시고 어머니께서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셨던 말은 지원아,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일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제 책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제일 특별하면 남들은 저보다 못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제일 특별하다? 모두에게 제일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죠? 그런 궁금증을 어렸을 땐 가졌지만 이젠 알잖아요. 내가 제일 소중하고 그만큼 남도 소중하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주셨어요. 아직도 그쵸, 새벽 맞아요. 기도를 나가세요. 네. 그냥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이 내가 해줄 거는 기도밖에 없다. 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어른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네. 매일매일 드리고 싶은 어른이시죠. 내 아이를 생각할 때뭐 좋은 성적을 얻어서 네.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어릴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믿어주고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서 네. 나가고 너무 단단하게 그 대입 이후에 그 삶을 맞아요.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결국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일단 대화를 엄청 많이 해요. 제 남편도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새벽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야기만으로 새벽까지 가요. 그 가정 문화가 대화로 많이 형성되니까 좋죠. 막 어렸을 때 추억 얘기로 밤새고.
관계의 스킬, 인성이나 앞으로 마음가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 거 외에 우리 초등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런 학습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거는 국어 수업인데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수영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국수영을 다 챙겨가려면 제일 기초가 되는 게 국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문제도 애들이 기본 연산은 풀어도 심화 문제,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게 뭐냐면 문제를 해석을 못 해요. 그게 다 문해력인데 네.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수학 문제를 더 깊이 풀지도 못하고 영어도 독해, 문해력, 어휘력인데 영어 단어를 알면 뭐예요? 이 영어 단어를 해석한 우리나라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초가 먼저 탄탄하게 되어야 되는 게 무조건 국어 능력인데 저는 이 국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책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랑 한 책을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의 책. 하나의 책을 한 학기 동안 읽어요.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는 거. 그래서 한 챕터 읽고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고 책에 처음에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니까 그 인물의 성격,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읽으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말 속에 담긴 인물의 감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혼자 읽으라고 하면 재미가 없죠. 네. 근데 같이 읽다 보면 너무 재밌네? 이 뜻이 이런 거였어? 얘가 이렇게 이야기한 의도가 이거였구나 하면서 같이 읽다 보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정말 궁금하고 이제 한 챕터가 끝났어요. 그럼 애들이 탄식을 해요. 아쉬워서. 그래서 아이들이 책이 우선 빠지게 하는 거. 책의 매력을 알게 하는 게 학교 수업에서 국어 책 수업으로 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쓰기 활동. 맞아요. 예, 학교 안에서 수업으로 하면 좋은 이유는 나의 비교본이 많잖아요. 똑같은 주제를 던졌어요, 선생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썼구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를 이렇게 녹여냈구나. 친구들이 썼던 단어를 가져와서 다음에 자기 글로 쓰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글을 보여줄 수 있지만 선생님 글보다 더 좋은 게 내 친구들의 글이거든요. 우리 또래의 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자신의 글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독서 활동에서 쓰기 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게 좋죠. 슬로우 읽기라고 해서 한 권을 한 학기에 읽는다는 게 이색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성교육도 하게 좋은 게 뭐냐면 그 빨간머리 앤에 그 앤이라는 인물을 워낙 긍정적이고 발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악역이 있어요. 조시파이라고 막 시기하고 너가 그러니까 고하지 이런 식으로 밉게 이야기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의 말을 파악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뭐 질투심, 열등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앤의 마음이 어떨까? 만약에 나한테 조시파이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 하면서 조시파이 뒷담을 통해서 인성교육.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이렇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가상인물이니까 마음껏 설득을 수 있잖아요. 네. 재밌는 거죠. 교실에 있다 보면 네. 누구에게나 호감인 그런 아이들 있죠. 네. 그런 아이들 가진 특징도 있나요? 네. 그런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3가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서 상황을 싹 읽는 거예요. 상황을 읽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겠다.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말뿐만 아니라 표정까지. 웃어도 되는 상황, 아닌 상황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게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네. 눈치 없이 웃었다가 좀 질책받기도 하고 핀잔 듣기도 하는데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능력. 장난을 한 번 치면 괜찮은데 2번, 3번 계속하면 짜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알아요. 치고 빠지니까 애들한테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얘랑 놀면 재밌네? 계속 애들이 같이 놀고 네. 상대방의 기분을 좀 산뜻하게 해주니까 되게 유쾌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친구고 두 번째는 또 마음이 넓어요. 근데 마음이 넓다고 거절도 못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이끈력 확실하면서 마음이 넓어요. 그래서 준비물도 빌려주고 친구가 실수해도 괜찮아. 특히 체육 시간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얘는 언제나 나한테 친절하고 부드럽고 신뢰를 주는 아이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애가 나한테 화내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있다면 애들도 못 다가가는데 그런 부담을 확 줄여주는 넓은 마음, 넓은 그릇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저는 책임감 너무 강조하고 싶거든요. 아, 정말요. 개근인 아. 학생이 별로 없어요. 아. 저희 때는 개근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네. 저는 나중에 12년 개근이다? 이건 엄청나게 높게 쳐줘야 된다. 이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 게 진짜 개근이 없어요. 책임감을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 팀에 잘하는 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묻어가지 않는다. 나도 내 몫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자질을 가진 친구들하고 협업을 해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같이 모든 활동을 하는데 안 하고 있어. 하기로 했는데 안 해왔어. 그러면 친구들이 실망할 거야. 아, 얘랑 같은 팀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버스 탄다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도 그 표현을 알아요. 아, 나 버스 탈게. 그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벌써부터 기가 죽는 거예요. 아, 같이 해야 되는데 또 나만 하게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역할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랑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겁게 어떤 활동이든 임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출간하신 책이 벌써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공부 이야기 아니에요. 공부법 이야기 아니고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다정한 말.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 이 말 자체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근데 자칫하면 이게 자아도취돼서 그런 거랑 어떻게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자아도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불안과 우울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까지 미치는 사회적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아도취 좀 해. 저는 오히려 알려줘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춰야 되는 것이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때 우리 모습 취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가진 멋대로 살아가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을 저는 일부러 더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애들이 역시 나야 이러면 그치 역시 너야 역시 너니까 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더 끌어내려고 해요. 근데 이 애들은 옆에서 보면 웃어요. 나르시시즘 이러면서 막 웃는데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에도 썼던 글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 나를 향한 사랑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나를 먼저 사랑을 해야 끌려다니지 않아요. 끌려다니는 그 상대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나 나를 좀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구별해서 딱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소중한데 너가 날 그렇게 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우울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계속 매몰되지 않고 나는 날 사랑하니까 이 순간에도 나는 이 감정이 뺏길 수 없어. 어떻게든 내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다시 회복하는 대미우로의 삶이 진짜 본격적인 출발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공부하는 목적이 사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더 멋진 삶,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럼 난 공부를 해야 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니까 나를 위한 그 교육 과정을 내가 설계를 해서 나아가는 건데 만약에 그게 탄탄하게 잡혀 있지 않다면 대미우로는 진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사회생활 이후에서도 혼자 자립해야 되는데 그 자립을 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힘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애들한테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고 과해도 좋다. 과외도 좋다. 근데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서로 딱 지켜서 나를 사랑하고 그만큼 남을 사랑해라.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먼저 나부터 탄탄하게. 그래야 끌려다니지 않아. 어떤 곳에든. 이 책에 있는 메시지를 어느 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이 프롤로그에서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나의 어른들에게 이렇게 나눴는데 초등학생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은 같이 읽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시적인 부분도 있어서 너는 이걸 어떻게 느껴? 같이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도 위로받고 아이도 같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저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저도 따로 읽고, 저희 딸도 따로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눠봐야겠다는 생각 못 했어요. 네네. 오늘 말씀 듣고 당장 네. 가서 또 어떻게 생각해라고 음. 하는 한마디를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네네네. 저희 채널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어서 그냥 친한 언니랑 수다 뜬 느낌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얘기에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영상을 봐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나는 세상에 제일 특별한 사람이야. 그만큼 너도 소중하고 우리 다 소중해. 이런 마음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라면 정말 따뜻한 세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2025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